디아망이 무걸레 바지가 된다던데 여기는 걸레 바지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디아망으로 무걸레 바지 무몰딩을 요즘 상당히 많이 시공하고 있죠. 벽면을 매끄럽게 사전 장악만 잘해준다면 어떤 벽지라도 무걸레 바지로 시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벽지에 무걸레 바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델라 대표 박장호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62평 현장이에요. 이 아파트는 타워형 아파트인데요. 넓은 평면이지만 기존의 구조는 조금 좁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집이었어요. 타워형 구조는 집안에 길게 복도가 생기면서 침실과 거실은 너무 멀고 복도의 공간 효율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모르고 그냥 예쁘게만 만들면 살면서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타워형 아파트를 인테리어 할 때 어떤 점을 체크하면 좋은지 짚어드리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대면형 주방 공식 5가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아이디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현관 인테리어를 잘하고 싶다면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보통 현관에 욕심을 내서 이것저것 다 넣다 보면 부담스럽고 촌스러운 디자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 공용부에 사용한 마감재들을 이곳에 풀어내면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고 세련된 현관을 만들 수 있어요. 기존 현관의 마감재들은 너무 제각각이었어요. 바닥 타일도 컬러가 2종류나 쓰였고 좌우측 수납장과 벽 타일 색깔도 달라 상당히 촌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현관의 우물천장은 불필요한 분전선을 만들어내면서 좁은 현관을 더 좁게 했죠. 이런 좁은 현관을 좀 더 넓게 보이는 방법은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로는 가구와 타일, 필링 같은 마감재를 밝고 따뜻한 컬러 톤으로 맞춰주세요. 웜톤에 묻어있는 현관을 만들기 위해 좌우측 수납장엔 무광 페트 도어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하면 벽, 천장, 바닥이 하나의 톤으로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접 조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좌측에 긴 신발장을 보시면 하부를 띄워 시공했어요. 이렇게 아래를 비워두면 간접 조명을 넣어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자주 신는 신발도 보관할 수 있고요. 현관 벽체에도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따뜻한 무드를 만들어줬어요. 또 현관에 기능적인 요소를 넣으면 참 편리한데요. 기존의 타일로 마감되어 있던 현관 벽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전신 거울을 넣어 공간이 더 넓어 보이도록 했습니다. 전신 거울 옆에는 철자 선반을 뒀는데 차키 같은 물건을 올려놓거나 오브제를 둘 수 있는 공간이에요. 현관은 오염 쉽게 되는 공간이라 벽지보다는 필름 시공을 추천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깔끔한 현관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닥 타일은 600에 1200각 아이보리 컬러로 줄눈을 최소화하면서 톤 앤 매너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면 현관에 이런 시공이 많이 보이는데요. 저라면 절대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현관 디딤석을 졸리컷 시공하는 건데요. 디딤석이 계속 충격이 발생하는 곳이라 졸리컷을 하면 나중에 이가 나가든 깨지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풀바디 타일로 얹어 시공해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중문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중문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집 현관 모양을 살펴야 합니다. 이 집처럼 복도가 긴 집이라면 여닫이나 슬라이딩 도어 모두 가능하지만 현관 양옆으로 여유 공간이 없을 땐 슬라이딩 도어는 좀 어려워요. 저는 복도가 길고 받아주는 벽이 있다면 슬라이딩 중문을 추천합니다. 여닫이는 문을 열고 닫는 반경이 공간을 잡아먹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경첩 같은 부속이 눈에 거슬릴 수 있거든요. 세련된 중문을 고르려면 이 3가지만 살펴보세요. 유리, 프레임, 레일입니다. 우리가 중문을 선택할 때 유리도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복도 아트월이 이 집의 포인트였기 때문에 깨끗한 클린 유리를 적용해서 집에 들어섰을 때 웅장한 아트월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문 프레임은 얇은 슬림바 형태의 상부 구동형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했어요. 현관 앞에 시공했던 선반과 색을 맞추면서 통일감을 줬습니다. 상부 구동형 중문은 레일을 천장에 매립하고 도어와 천장 사이의 간격을 3에서 5mm 정도로 최소한만 두고 시공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상부 구동형 중문은 위에만 고정되는데 튼튼한가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고객분도 강아지가 있는데 중문에 매달려서 이 문이 떨어지면 어쩌냐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레일은 상부에만 있는 게 맞지만 하부에 도어가 이탈되지 않게 잡아주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길고 지루한 복도는 이렇게 따라 하시면 예술작품이 됩니다. 중문을 열고 가장 먼저 보이는 벽체는 포인트 타일을 적용해서 하나의 큰 뭉치로 느껴지게 했습니다. 그림을 따로 걸지 않아도 타일의 결과 질감 덕분에 갤러리 같은 공간이 완성됐는데요. 단순히 동선의 기능뿐 아니라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복도를 구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틀인데요. 벽체에 고급스러운 마감재를 적용했어도 문선들이 제각각 튀어나와 있으면 산만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문틀이 좀 독특하죠? 복도에 사용한 타일을 문틀까지 그대로 감아줬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조형물 같은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포인트월 맞은편 벽재는 따뜻한 느낌이 드는 도배 마감이에요. 디아망의 모던 페인트 아이보리 컬러인데요.
도장 느낌의 벽지를 고를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벽지 중 하나입니다. 너무 거칠지도 그렇다고 밋밋하지도 않은 무광질감의 벽지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 참고해보세요. 근데 디아망이 무걸레 바지가 된다던데 여기는 걸레 바지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디아망으로 무걸레 바지 무몰딩을 요즘 상당히 많이 시공하고 있죠. 벽면을 매끄럽게 사전 작업만 잘해준다면 어떤 벽지라도 무걸레 바지로 시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벽지에 무걸레 바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생활오염과 벽지 손상 때문인데요. 청소기나 로봇 청소기, 밀대걸레 같은 걸로 청소를 하거나 지나다니면서 발이 스치면서 어쩔 수 없이 벽지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 고객님 중에도 일반 벽지에 무걸레 바지로 했다가 나중에 걸레 바지를 새로 해달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벽지 마감에 무걸레 바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세요. 마지막으로 공용부 스위치 좀 설명해 드릴게요. 스위치는 벽에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마감의 완성도를 크게 좌우하는 요소예요. 요즘은 조도를 세밀하게 조절하다 보니 스위치 개수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보일러 컨트롤러까지 일체형으로 깔끔하게 설치할 수 있는 유럽형 스위치를 제안드렸습니다. 유럽형 스위치라고 하면 보통 융 스위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융 스위치와 함께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 시몬이라는 제품이에요. 두 제품의 외관을 비교해보면 프레임 차이가 가장 커요. 시몬은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 없이 간결하고 깔끔합니다. 또 외부에서도 휴대폰으로 보일러 컨트롤 할 수 있는 IoT 기능이 있어서 조작이 편해요. 주방은 냉장고 위치만 잘 잡아도 2배는 넓어 보입니다. 타워형 평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리빙, 다이닝, 키친 구성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주방이 거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멋진 대면형 주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고 대면형 아일랜드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쓰기 편한 대면형 주방 공식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냉장고처럼 큰 가전은 무조건 주방의 가장 넓은 벽면에 두세요. 여기는 기존 냉장고장이 창문 사이에 튀어나와 있었어요. 돌출된 키크장과 냉장고장이 시선을 가로막아서 공간 자체가 좁아 보이고 뭔가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은 모두 철거하면서 조망과 주방 공간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창가 쪽 비트 공간은 픽스 패널로 막아줬고요. 그 옆에는 오븐, 냉장고, 와인셀러, 김치냉장고 순으로 모든 가전을 벽면에 나란히 정렬했어요. 이렇게 가전제품 도어가 정면으로 보이도록 넣어야 주방이 좀 더 정리된다는 느낌이 납니다. 둘째, 아일랜드는 최대한 크게 제작하세요. 인덕션과 싱크볼을 아일랜드에 넣으려면 길이는 최소 3000mm 이상, 깊이는 900mm는 잡아줘야지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여기는 아일랜드 사이즈가 3850mm로 여유가 좀 돼서 벽에서 800 정도 띄우고 인덕션을 넣었고 싱크볼 양옆으로는 500 정도씩 여유를 둬서 조리대로 쓸 수 있게끔 했어요. 여기 아일랜드 깊이는 1000인데요.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줘야 음식물이나 설거지물 같은 게 아일랜드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셋째, 아일랜드 통로폭은 최소 900을 확보하세요. 냉장고 아일랜드 사이즈가 최소 900, 여유가 좀 된다면 1200까지 설정하면 좋아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뒤돌아서서 냉장고 문도 열었다 닫기도 하고 아일랜드 서랍도 열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통로폭이 필요합니다. 넷째, 아일랜드 테이블 하부 수납 구성은 이렇게 하세요. 앞뒤 양쪽으로 수납을 나눠주면 죽은 공간 없이 알차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일랜드 안쪽은 서랍과 여다지로 정면은 여다지 수납으로 구성해줬어요. 서랍이 사용하기 좀 편하긴 한데 여다지보다 수납량이 좀 떨어지고 제작 비용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의 종류라든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이런 걸 따져서 수납의 형태를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아일랜드 테이블을 식탁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반드시 앉았을 때 다리가 편하도록 하부 공간을 300mm 정도 비워주세요. 아일랜드가 보통 높이가 900 정도 되기 때문에 바스트를 쓰게 되는데 다리가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굉장히 앉기가 불편해요. 다섯 번째, 인덕션을 아일랜드에 넣을 거면 시선을 가리지 않는 후드 일체형 타입을 사용하세요. 거실에서 주방이 바로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천장에서 내려오는 후드는 아무래도 시야를 가리고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일체형은 아래에서 빨아들이는 구조라서 훨씬 개방감 있게 마감할 수 있습니다. 또 대면형 주방을 구성할 때요, 식탁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일랜드와 멀지 않은 위치에 테이블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음식을 옮기기도 편하고 나중에 정리할 때도 편해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통창 너머의 중량천과 음봉교 전망이 정말 멋있는 곳이어서 지금 이 테이블 위치가 최적이었습니다. 거실은 최대한 심플하고 미니멀하게 구성하는 게 답입니다. 이번 현장은 창밖에 멋진 뷰를 담아낼 수 있도록 개방감을 주요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수납이나 장식을 더하기보다는 오히려 절제하면서 단정하게 디자인했어요. 우선 시각적인 확장을 위해 기존의 우물천장은 크기를 더 키워서 새로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물천장을 만들면서 안쪽에 간접 조명을 넣어주면 천장도 높아 보이고 조도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우물천장 디자인도 사각으로 딱 떨어지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둥글게 모서리를 굴릴 수도 있는데 어떤 분위기를 선호하냐에 따라서 정하시면 됩니다. 딱 떨어지는 사각형 형태로 하면 정리된 느낌이 들고요. 라운드 등박스는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간접 조명을 최대한 활용해 주면 훨씬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창 쪽 커튼 박스에도 쭉 간접 조명을 넣어줬어요. 이렇게 간접 조명을 넣을 수 있는 부분에는 최대한 적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집 구성상 채광이 듬뿍 들어오는 통창이 많아서 낮과 밤의 색온도 차이가 엄청 컸는데요. 그래서 2500K부터 4000K까지 색온도가 다른 조명 샘플을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번 현장에는 3500K와 4000K를 적절하게 조합했습니다. 다운라이트를 3500K 조도를 기본 조도로 주고 거실 우물천장과 복도 쪽 간접 조명은 4000K 사용해서 밸런스를 맞춰줬어요. 이렇게 하면 날씨나 무드에 따라 원하시는 조도를 조절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거실이 네모 바튼 형태가 아니에요. 이런 비정형 구조에는 소파나 TV 배치가 항상 고민인데요. 여기는 외부 조명을 최대한 만끽할 수 있도록 양창을 바라보는 위치에 소파를 먼저 배치했고요. 반대편 벽체가 TV를 걸기엔 너비가 부족해서 꺾인 모서리 틈 공간에 창고장을 만들어줬어요. 창고장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벽체에 반매립으로 TV를 걸었어요. 이제 안방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안방은 드레스룸과 붙어있는 구조인데요. 침실은 약간 줄이면서 수납을 최대한 확보해줬어요. 침실 디자인은 심플하게 잡으면서 천장 가운데 달려있던 못생긴 방등은 2인치 다운라이트와 간접 조명을 조합해서 세련되게 바꿔줬고요. 바닥은 기존에 굉장히 어두운 마루가 있었는데 좀 칙칙하고 집도 어두워 보였어요. 따뜻하고 밝은 마루로 바꿔줬더니 침실이 더 아늑하고 훨씬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하면 무조건 다 뜯고 새로 하는 건 아니에요.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는 것도 기술입니다. 안방엔 드레스룸을 살펴보면 벽을 밀면서 왼쪽에는 키 큰 장과 화장대를 만들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딩 장은 상태가 좋아서 기존에 있던 장을 재활용했습니다. 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상태가 좋으면 재활용해서 인테리어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 욕실 인테리어 할 때 카운터 세면대 많이들 하시죠? 카운터 세면대가 호텔 같은 느낌이 들고 상판이 넓어서 파우더룸 겸용으로 쓸 수 있어서 좋은데요. 만약에 우리 집에 이걸 적용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세면대 하부장에 단차를 주는 거예요. 상판과 하부 수납장을 일직선으로 시공하게 되면 세면대에 사용하는 물이 그대로 수납장으로 떨어져 도어가 손상될 수 있어요. 1차적으로 욕실에 사용하는 수납장 자재가 물에 강한지 꼭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 지금처럼 단차를 주면서 직접적으로 물이 닿지 않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욕실은 취향 차이가 있겠지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한다면 어두운 톤의 타일을 추천드립니다. 흔히 호텔 같은 욕실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호텔이라고 모두 어두운 타일만 쓰는 건 아니겠지만 어두운 톤의 타일을 사용하면 확실히 무게감이 느껴지고 고급스러워요. 안방 욕실 샤워실엔 구조 변경을 하면서 해온 벽체에 일부 공간을 남겨 슬림한 니켈 선반을 가로질러 넣었는데요. 무게감 있는 욕실에 무광 니켈 컬러의 기물들과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실을 편하게 쓰려면 휴먼 스케일이 정말 중요해요. 안방 욕실은 세면대 가로폭이 1330, 세로폭은 600으로 제작했는데요. 만약에 세면대에 매립 수전을 넣으신다면 세로폭은 600에서 650까지 권장드려요. 650이 넘어가면 물팀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점 고려하셔야 하고요. 양변기 옆에 파티션을 세우신다면 내 경우 900 정도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좌우가 여유로워요. 샤워실 내부는 폭을 900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요. 샤워부스를 생각하신다면 유리도어는 일반적으로 700에서 800 정도 확보하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커지면 유리도어가 무거워서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욕실에도 수납장이 많으면 항상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요. 안방 욕실은 언더카운터 세면대가 서랍장이 있어서 상단은 돌출형 거울로만 마감해 주었어요. 공용 욕실은 거울 수납장을 시공해서 수납량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양변기 이쪽 공간도 이렇게 수납장을 넣으면 수납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공간은 세탁실인데요. 이렇게 세탁실을 구성할 때는 이걸 반드시 넣으세요. 바로 애벌 빨래용 싱크볼인데요. 여긴 기존에 애벌 빨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구조를 살리면서 디자인을 개선했어요. 도어는 원래 여닫이였는데요. 아까 중문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닫이는 문 여는 반경이 필요해서 그만큼 준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탁실 도어를 포켓 슬라이딩 도어 방식으로 제작해서 도어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고도 깔끔하게 여닫을 수 있도록 형태를 바꿔봤어요. 이렇게 하면 내부 공간도 훨씬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첫 천장 어떠셨나요? 제가 인테리어 시작한 지가 올해 딱 30년 됐는데 유튜브를 완전 생짜 초보여서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인테리어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30년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델라 대표 박장호였습니다.